안녕하세요. 건축 웨비나 2탄을 맡은 디지아톰의 노남영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건축 시각화에 왜 3ds 맥스와 아놀드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건축 시각화의 웨비나 2탄에서는 완성된 V-Ray 프로젝트 파일을 가지고 아놀드로 손쉽게 컨버팅해서 아놀드로 아웃풋을 내는 방법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쉐이더, 라이트, 그 다음에 카메라 요 그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요 세 부분의 세팅을 어떻게 바꿔가면서 손쉽게 기존에 작업했던 프로젝트 파일을 활용해서 아놀드로 전환해서 렌더링 할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V-Ray로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프로젝트 파일을 구매를 했고 그 프로젝트 파일을 아놀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V-Ray로 구매했던 프로젝트 파일이고요. 이 프로젝트 파일을 아놀드로 컨버팅해서 렌더링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텍스처를 제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지지는 않았고 일부분만 손을 댔고요. 그래야 사용자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게 컨버팅이 됐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비교하실 수가 있거든요. 우선은 제가 요 씬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라이트 세팅이랑 전체적인 노출값 세팅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리고 V-Ray에서 아놀드로 컨버팅을 했을 때 텍스처가 빠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 수정해 가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라이트, 카메라, 그 다음에 렌더 셋업 부분인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놀드 라이트는 V-Ray 라이트와 다르게 메뉴가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 안에 들어가서 타입에서 이제 라이트 타입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사용하게 된 라이트는 디스턴스 라이트와 쿼드 라이트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씬 세팅에 맞게끔 라이트를 이렇게 바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V-Ray 이 피지컬 카메라가 V-Ray 씬 프로젝트에서 사용이 됐었는데 아놀드에서는 맥스에 있는 기본 피지컬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피지컬 카메라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렌더 셋업에서 최종적으로 렌더링 할 때 퀄리티를 어느 정도 돼야 입력을 해야 얼만큼의 퀄리티를 뽑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버팅을 할 때 맥스에서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씬 컨버터라는 부분인데 맥스 2021에서는 V-Ray 텍스처를 이제 아놀드로 컨버팅해주는 기본 기능이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라이트 부분이 아직 컨버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무료로 배포되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손쉽게 컨버팅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씬 컨버터를 보시게 되면 여기 표시 마킹한 것처럼 내가 만든 스크립트를 불러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스크립트는 여기 보시는 URL로 가시면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URL로 들어가서 열리는 웹페이지에서 스크롤로 내리게 되면 이 다운로드 아놀드 컨버터라고 있습니다. 이 버튼 눌러서 이 설치 파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쓰시는 버전에 맞게 스크립트 기반이기 때문에 현재 쓰시는 버전에 맞게 경로를 잡아주시고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맥스를 실행하고 씬 컨버터를 실행하게 되면 레가시 투 아놀드 OSL이라는 이 스크립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용을 하면 되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메뉴처럼 매터리얼 부분, 그 다음에 맵스, 그리고 라이트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컨버팅을 스크립트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씬 파일을 불러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들어온 이 씬 같은 경우에는
V-Ray로 작업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V-Ray 프로젝트 파일을 구매를 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신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 V-Ray 라이트죠. 그리고 V-Ray 피지컬 카메라고요. 그리고 이 신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추가로 V-Ray 라이트 외에 V-Ray 선이 하나 더 사용이 됐습니다. 신 컨버터를 이용하시게 되면 요 선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놀드로 변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는 제가 삭제를 하고 디스턴스 라이트를 새로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V-Ray 라이트를 이렇게 개구부 쪽에다가 전부 다 배치시켜서 조명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장 쪽에도 이렇게 조명 형태로 조명기구 쪽에서 빛이 나오는 형태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세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렌더러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크게 뭐 라이팅 세팅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쓰셨던 V-Ray처럼 라이트를 똑같이 배치를 하고 노출값을 조절하면서 손쉽게 전체적인 광량을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은 제가 전체적으로 씬을 컨버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렌더 셋업에 렌더링 쪽에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씬 컨버터 메뉴를 호출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로딩 버튼을 눌러서 레가시 투 아놀드 OSL 스크립트를 로딩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체인지 렌더 2 해가지고 아트 렌더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원래는 데스티네이션 렌더가 아트 렌더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에디터로 가셔가지고 아놀드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 크게 매터리얼과 맵스, 라이트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이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세팅을 하셨다라고 하면 아놀드로 한번 컨버팅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UI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룰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는 경우에 리무브 셀렉티드 룰에서 없애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룰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을 클릭하고 애드 룰 하시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씬 세팅에 맞게끔 자동으로 원소스를 타겟팅 되어 있는 렌더러로 컨버팅 해주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이 있다고 해서 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 메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컨버팅을 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빨리 전체적인 컨버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는 전부 다 아놀드 라이트로 바뀌었는데 V-Ray 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라이트는 삭제를 해주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바뀌지가 않았죠. 이럴 경우에는 그냥 딜리트를 눌러주시고, 어차피 이제 카메라 뷰였고 퍼스펙티브 뷰이기 때문에 컨트롤 C를 눌러주시면 피지컬 카메라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기본 기능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손쉽게 컨버팅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고 결과물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한번 해보죠. 지금 컨버터 프리셋을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아까 이쪽 보시면은 룰을 바꿨기 때문에 그 룰을 바꾼 걸 저장하겠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놀드 렌더에서 테스트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좀 작게 줄여주고요. 여기 결과물을 조금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카메라 샘플 값을 한 단계만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렌더러에서 또 다른 렌더러로 컨버팅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텍스처 쪽으로 오류가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런데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 오류가 났는지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메시지가 지금 시스템 탭 쪽 렌더 세팅에서 시스템 탭 쪽에 있는 레거시 3ds 맥스 맵 서포트라는 부분을 한번 시도해 봐라 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시스템에 있는 레거시 3ds 맥스 맵 서포트 이 부분을 켜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러 메시지 창 클리어 해놓은 상태에서 어떤 또 오류가 올라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렌더링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폴리메시 쪽에서 UV 코디네이트, UV 좌표가 빠졌거나 정확하지 않다라고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오브젝트가 있는지 먼저 봐야 되겠죠. 드래그해서 복사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해주게 되면,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오브젝트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만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셀렉션으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에러 메시지 자체가 UV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 렌더링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UVW 맵 하나 적용을 해보고 렌더링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렌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렌더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쉐이더나 아니면 UV 쪽으로 생기는 오류는 잡아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상태인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옵션 값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렌더링이 한 30초 내로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렌더링이 되었죠.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쉐이드 모드가 지원이 되기는 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프로젝트 파일은 이미 내가 작업했던 파일을 V-Ray 프로젝트 파일을 아놀드로 변환을 컨버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텍스처가 썼고 어떤 조명을 썼는지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따로 액티브 쉐이드 모드로 하는 게 아니라 부분 필요한 부분만 빨리빨리 수정하는 형태로 해서 결과물을 렌더링하는 형태로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화면을 보니까 라이트 쪽에 메시 형태로 이렇게 렌더링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라이트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놀드 라이트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 쉐입 비저블 옵션이 켜져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렌더링을 하실 때 이 라이트 자체가 메시 형태로 보여지는 거겠죠. 그럼 제가 이 부분을 한번 하나씩 다 체크를 풀어서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뭐 한 20여 개 정도 되는데 요거를 제가 일일이 다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여기까지 미리 저장해 놓은 파일을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라이트가 보시는 것처럼 비주얼 옵션이 다 오프로 언체크 되어져 있죠. 네, 이 상태로 되어 있고 이제 이 신 파일을 그대로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프리뷰를 먼저 렌더링하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 렌더를 하게 되는데 프리뷰 렌더에서 봤을 때도 보면 이제 메시 형태로 보였던 라이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옵션이 제대로 다 비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하셨고, 그리고 창밖으로 보시면은 배경이 있었는데 이 배경 부분은 렌더링이 안 됐죠.
그래서 다시 탑뷰로 가서 보면 아무래도 요 스크린으로 스크린맵 처리되어 있는 부분에서 좀 텍스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텍스처 수정하면서 같이 한번 볼 거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라이트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 처음 불러왔을 때 보면 Vray 선라이트가 있었죠. 근데 그 선라이트는 컨버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선라이트 대신을 할 수 있는 아놀드에서 디스턴스 라이트를 만들겠습니다. 라이트 탭에서 아놀드 라이트 선택을 해주시고 타입에서 디스턴스 라이트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방향이 대충 한 이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주기 위해서 높이도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라이트 기본적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기본값이 보통 1인데 아마 이 Vray 프로젝트 파일을 컨버팅하면서 기본값 설정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1로 놓고 익스포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기본값이 8이긴 한데 이 값도 1로 일단 맞춰 놓겠습니다. 한 기준을 잡아서 이제 범위를 좁혀가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1 정도 놓고 시작하는 편이고요. 이 부분은 사람마다 좀 세팅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렌더링을 해서 전체적인 그 광량 상태를 봤었는데 이번에는 렌더 셋업에서 스크롤 롤아웃 메뉴에 있는 Environment Background and Atmosphere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창이 나옵니다. 이 창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에서 단축키 8번 눌러주셔도 되세요. 예, Environment인데 이 창은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런데 이 부분에 익스포즈 컨트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익스포즈 컨트롤 가지고 전체적인 노출값을 핸들링 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경우에 하나하나 다 해주셔도 되지만 그게 좀 번거롭다, 난 퀵하게 좀 빨리 뭔가 결과물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피지컬 카메라라고 하는 이 익스포즈 컨트롤을 하나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렌더링 하지 않고 렌더 프리뷰로 전체적인 광량을 한번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렌더링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요 좀 작은 창으로 보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광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동 카메라 쓰실 때 이 노출이 빛의 강약에 따라 자동으로 좀 조절되시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노출 값을 지금 밝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한 5 정도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 네, 이 정도. 아니면 조금 더 밝게 해주겠다. 마이너스 2.5. 네, 한 이 정도로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놓고 다시 제가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화는 이 정도 밝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다시 여러분들이 뭔가 씬 세팅을 할 때 렌더링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죠. 그래서 렌더링 속도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광량을 어느 정도 잡아줬다 손 치면 이제 부분 텍스처나 아니면 빠져있는 맵 부분을 수정하면서 빠르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부분 빠져있는 텍스처들을 잡아줄 텐데요. 우선은 카메라 뷰가 왼쪽으로 좀 더 많이 치우쳐진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약간 뷰로 옮기겠습니다. 한 요 정도 옮겨놓고, 그리고 이제 유리 부분부터 재질을 바꿔드릴 텐데 유리 부분에 원래 텍스처가 들어있는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재질만 이렇게 놔두고 메탈 에디터를 열고 재질을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아놀드 스탠다드 그 쉐이더로 기본적으로 컨버팅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아놀드에서는 이 투명한 부분에 대한 연산은 트랜스미션이라는 옵션을 가지고 이제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전 프로젝트에서 어떤 텍스처를 썼는지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빠져있는 텍스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패턴이 유리에 들어가는 형태로 이미지가 있고요. 이 이미지를 트랜스미션 컬러에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값을 놔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뷰로 이런 형태의 패턴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꺼주고 리전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창문부터 제대로 들어갔나 한번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래 있던 패턴이 잘 들어갔죠. 그래서 아놀드에서는 여기에도 보시면 트랜스미션이라는 렌더 셋업의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쉐이더에서도 트랜스미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트랜스미션을 가지고 투명도 부분을 핸들링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이제 제일 많은 부분이 바닥이랑 창문 쪽에 있는 배경인데, 제가 이번에는 바닥을 한번 선택을 하고 바닥에 있는 쉐이더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OSL 쉐이더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OSL 쉐이더가 스크립트를 써서 컨버팅이 되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제가 노드를 끊어주고요. 네. 그리고 러프니스 값으로 광택이 나는 부분을 조금 블러 처리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리전 기능을 이용을 할 거고요. 네, 렌더링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서 좀 과하게 이 광택이 나는 부분이 조금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카메라 뷰를 조금 더 옮겨서 창문 쪽에서 들어오는 빛을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라이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스턴스 라이트로 제가 했었고, 기본 값을 1 정도로 해놨습니다. 요 값으로 해서 그림자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자가 지금 너무 안 떨어졌죠? 그래서 고도를 네, 너무 높으니까 조금 낮춰 놓고요.
그리고 뷰를 바꾼 김에 배경으로 사용했던 요 맵도 같이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우고요. 보통 스크린 맵으로 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텍스처에서 이제 빛을 발산하는 형태로 많이 쓰시는데, 아놀드에서는 여기 보시면 에미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파티클을 에미터라고 많이 부르는데 방사체 형태로 뭔가 퍼뜨려주는 형태죠. 그래서 에미션이라는 의미로 빛을 발산해주는 형태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 값이 50이니까 1부터 한번 놓고 같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기능으로 다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디스턴스 라이트로 이제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라이트, 외부에서 조명 설치를 했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창문 쪽에서 들어오는 그림자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그림자와 빛의 밝기를 조절하시려면 디스턴스 라이트에서 이 값을 이런 식으로 높여지면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조명으로 이제 태양광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형태는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잡을 거고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배경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미션, 메테리얼 에디터에는 에미션 값을 제가 1로 맞춰줬었는데, 요번에는 한 이 정도로 높인 다음에 창문 쪽에서 들어오는 배경을 한번 다시 렌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이 노출값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 에미션으로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뭐 조금 더 밝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정도. 이쪽 창문이랑 바깥쪽에 있는 외부 전경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지금처럼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식으로 잡았고요. 그러면 이제 이전 기능이 아니라 렌더링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셋업에서 제가 2로 해놨었는데 원래 기본 값은 3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렌더링 하실 때 이 SSS는 서브 서페이스 스캐터링이라는 메뉴의 악어입니다. 근데 이 인테리어 씬에서는 이 SSS 기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0으로 둘 거고요. 이렇게 0으로 두시면 기능을 오프하는 의미가 되겠고, 이 상태에서 전체적인 느낌을 보기 위해서 한번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하는 동안 제가 준비한 PT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샘플과 레이 뎁스 값이 있습니다. 이 샘플 값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이 뎁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냥 일반적인 텍스처를 사용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미션으로 전체적인 밝기를 제가 조절을 했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미션으로 유리 재질을 표현을 할 때 패턴을 제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흰색 부분은 투명하고 이제 어두운 색, 그레이 톤 쪽으로 가는 부분은 이제 불투명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닥 부분은 이제 너무 반짝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매트한 느낌의 플로어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러프니스로 반짝이는 부분을 블러 값 처리를 해줬고요. 지금 이렇게 렌더링 중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디퓨즈 샘플 값을 잘 봐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샘플 값을 높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이즈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2일 때랑 6일 때랑 이런 차이의 변화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레이 뎁스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체적인 빛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반사를 시킬 건지에 대한 차이를 이 레이 뎁스에서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기본값으로 놓게 되면 그냥 지금처럼 거의 확산되는 반사 없이 렌더링이 되는데, 이제 4 정도 놓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빛이 조금 더 반사가 되면서 밖에 있는 햇살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느낌으로 실내를 이제 연출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트랜스미션 레이 뎁스 같은 경우에는 2, 4, 8일 때 이 세 가지 값으로 지금 구분되게 이미지를 넣어놨는데, 값이 높을수록 좀 더 정교하게 보시는 것처럼 투명도와 그 뒤에 맺히는 이미지들을 좀 더 정교하게 렌더링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렌더링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1분 19초 정도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의 느낌으로 렌더링을 하게 됐는데,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 파일을 이제 아놀드로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하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아놀드로 컨버팅을 해주시고, 이제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어떤 맵이 빠졌고 그 다음에 어떤 맵들이 지금 제대로 안 들어졌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부분 렌더링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컨버팅해서 최종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렌더링 할 때는 이 값들을 높여주시면 되는데요. 뭐 한 5에서 6 정도로 높여서 렌더링을 하시면 노이즈, 지금 보시는 이 노이즈들을 대부분 잡으면서 렌더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놀드 렌더에도 이런 노이즈를 줄여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렌더링 쪽에 샘플 값이 있습니다. 이 샘플 값들을 지금 기본값이 인류되어져 있는데 이 값들을 한 5 정도로만 높이시더라도 렌더링 속도 대비 노이즈를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샘플 값을 줄이지 않은 이유는 우선 기본 값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그래도 감을 좀 처음에 잡기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기본 값으로, 가능하면 기본 값 위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미리 렌더링을 해왔는데 1920-1080 사이즈로 해서 샘플 값을 한 5 정도로 놓고 렌더링 했을 경우에 한 3시간 44초 정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렌더링이 됐습니다. 그리고 GPU 기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시스템 쪽으로 가시게 되면 아놀드에서는 메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GPU로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GPU로 렌더링을 하는데 GPU가 오류가 나는 경우에는 두 번째로 CPU로 렌더링을 같이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GPU로 선택을 한 다음에는 만약에 그래픽 카드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여기에서 매뉴얼 디바이스 셀렉션으로 해가지고 뭐 3개든 4개든 등록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를 체크를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다른 GPU 렌더러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재구동해야지만 적용이 되는데,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가 있더라도 내가 선택한 그래픽 카드만 사용해서 바로바로 렌더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렌더링을 해왔는데, 보통 GPU로 렌더링을 하시게 되면 옵션이 좀 다른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샘플 값에서 밑에 디퓨즈, 스페큘러, 트랜스미션, SS, 볼륨 인다이렉트 이 부분이 비활성화가 되고 전체적으로 카메라 샘플 값과 레이뎁스 값 가지고만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렌더링을 할 때 여러분들이 GPU 쪽으로 어느 정도 값을 줘야 되는지 조금 뭐 CPU 대비 뭐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을 계산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6의 배수 아니면 8의 배수 이런 배수 형태로 좀 기준을 잡아서 하는 편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샘플 대비 6의 배수로 해서 렌더링 하게 되면 한 49분 55초 정도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GPU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제가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이 카메라 샘플 값들을 많이 높여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9의 배수로 해서 처음에 제가 5로 사용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좀 더 높여서 10배수 정도 되겠네요. 10배수 정도 해서 렌더링 하게 되면 1시간 44초 정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이즈도 많이 줄이고 이런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렌더러를 쓰실 때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GPU도 지원이 되고 CPU도 지원이 되는데 현재 쓰시는 시스템이 뭐 CPU가 조금 노후됐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그래픽 카드만 좀 높은 사양으로 지포스의 높은 사양으로 바꿨다라고 하면 지포스 그래픽 카드 가지고 렌더링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렌더링을 하실 때 그냥 노이즈의 차이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색감에 대한 차이는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GPU가 좋다, CPU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현재 내가 갖추고 있는 워크스테이션에서 만약에 좀 유리한 파트가 있다. 내 장비에서는 CPU 파트가 조금 더 사양이 높다라고 하시면 CPU로 렌더링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CPU보다는 최근에 그래픽 카드만 좀 고사양으로 파트를 바꿨다라고 하시면 그 GPU를 이용해서 렌더링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새로운 씬을 하나 불러왔습니다. 여기에서는 V-Ray 프록시처럼 아놀드 프록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우선 렌더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액티브 쉐이드 모드로 지금 제가 화면을 잡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액티브 쉐이드 모드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결과를 확인하시면서 렌더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우선 제가 카메라 라이트는 숨기고 이 상태에서 이 자동차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만 프록시 형태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스포드 셀렉티드 한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놀드 씬 소스라고 있는데 카 프록시로 저장을 하고요. 그냥 자동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파일에서 자동차 부분만 프록시 형태로 저장이 된 거고요. 이 자동차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패널로 가서 아놀드로 옮긴 다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시저럴이라는 이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으로 제가 조금 전에 내보냈던 자동차 프록시 파일을 로딩을 합니다. 그리고 클릭해 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운딩 박스 형태로 보이게 되는데 렌더링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좀 경량화해서 외부로 빼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하실 때 씬을 좀 라이트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운딩 박스로 되어 있긴 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재질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렌더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프록시 부분도 만약에 즐겨 쓰시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형태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까지 제가 건축 시각화 1탄과 2탄을 통해서 3ds 맥스와 아놀드를 활용한 건축 시각화 제작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오늘 진행된 웨비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설문에 남겨주시면 개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글로벌 건축 시각화 아티스트인 마이클 박 미빅 대표가 3ds 맥스와 아놀드 활용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실무자의 실제 작업물을 가지고 어떻게 제작하고 고품질의 이미지를 올리는 데 대해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웨비나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주 웨비나도 많은 기대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